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정 대표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말이었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국회는 또 이렇게 강대강대치로 치닫을까요? 김상민 전 검사는 어제 특검에 출석해서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이후한 화백의 그림.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산 거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오빠의 조사를 특검은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은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지아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한 300여 명 됩니다. 원래는요, 현지 시각 10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출국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지금 외교부에서요, 전세기 10일 출발이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미국 측의 사정이고 조속한 출발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0일은 현지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아틀란타를 떠나지 않을까라고 관측이 됐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 출발 시간이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측 사정은 글쎄요, 아직까지 뭐 나온 내용이 없는데 자진 출국이냐 석방이냐 이를 두고 좀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는 외교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소식이 전에 들어오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방금 전에 들어온 특검 속보부터 살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문 청구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신문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박 의원님, 특검이 이게 처음이라고요. 증인신문을 요청한 대상이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이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12월 3일 밤 상황을 이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필수적인 그런 이 증언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인 그 출석을 요구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 출석하겠다,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전 대표가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은 특검으로서는 없거든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강제력 있는 그러니까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받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아직 뭐 한 전 대표 측의 입장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종래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거다 이런 그 얘기가 돌았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미 이제 그 본인의 저서 등에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기술한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 전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특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 전 대표는 아주 분명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 특검에 출석하는 모양새가 당내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특검도 아마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그 독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고인 출석보다는 좀 강제력이 있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한 전 대표 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 요청했는데 이제 불출석하니까 증인신문 청구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재 대변인.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이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그거를 증언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기에는 우리 자당에 대해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특검이라는 것이 탄생할 때도 반대했고 이후 진행되는 특검 조사 과정도 굉장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일종의
정치 보복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직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또 일이었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뜻을 전했죠. 예.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쓴 이유도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종의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해당 분초 단위의 행동들과 말을 적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미 9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 검찰이든 법원에서 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에 적힌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되기 마련이고 예. 오히려 조금씩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기록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그 책자만 보더라도 특검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특검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 실효적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예. 정치적으로도 본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강제 구인까지 할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법원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해서 강제 구인까지 해서 듣겠다라면 법원의 강제 구인 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강제 구인까지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까? 이것은 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죠. 저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꼭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것이 특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려견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상당히 많이 키워왔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그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오면은 그 아이들 밥 해줄 생각에 기뻐가지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시더라고요.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에요. 구치소에 있었는데 강희구 전 실장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반려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보안구역이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락 없이는 예.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채 그 구치소 내를 출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반입이 가능했을지 일단은 좀 의문이고요. 지금 법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구치소 측 몰래 반입을 했다는 건데 그 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예. 이게 이제 보안시설에는 다 이제 이제 검색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통신기기 같은 걸 휴대하고 들어갔을 때 그 검색대에서 뭔가 이게 그냥 통과가 안 되거든요. 예. 때문에 그 통신기기 같은 걸 다 맡기고 그리고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통상의 그런 시설에 있어서의 절차고 별도의 특별한 허가를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구치소 측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위에서 이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소상하게 예. 조사하고 법무부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법, 제도, 절차, 원칙 이런 걸 너무 안 지킵니다.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이게 사소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수감 시설 내에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이전에 보면은 접견 시간도 어기고 변호사들이 밤 12시까지 접견을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랬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이제 절차와 원칙과 이런 거를 어겼던 그런 이제 흔적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특검 기한 연장, 수사 범위 확대, 권한 확대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잖아요.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제 특검법 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범위를 늘려서라도 예. 저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던 걸 다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몰래 들어갔다. 뭐 여기 계신 분도 다 휴대전화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 휴대전화 크기가 몰래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가 허가를 내줬다면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 있고 몰래 들어간 거는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2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말 당시에는 글쎄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생활에 일반인들에게 적용된 원칙들이 적용이 안 된 거.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서울구치소장이 경질성 보직 해임돼서 교체되기도 했었는데 당시 상황이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울구치소에서 규정된 그 규정을 어긴다는 것 자체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혹시 휴대폰이 반입돼서 외부에 있는 인사와 통화 또는 어떤 식으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의외로 애완동물 그러니까 그 애완견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봤다는 거를 보고 한편으론 외부 인사와 통화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휴대폰을 반입하게 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 그 동영상과 사진 좀 찍어와서 나 좀 보여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그냥 모르고 뭐 일부러 갖고 간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저런 특혜가 특정인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건재 전 대변인 얘기대로 휴대전화가 그렇게 반입이 됐다면 단지 이것만 했을까라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대화로 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강혜구 전 실장이 요 분요 사진이랑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사전에 윤 전 대통령이 부탁이든 뭐든 그거를 좀 요청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가 대화에는 일단 담겨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도 경호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경호 인력이 수감시설 안에 상주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윤 대통령의 저런 의중이 전달이 돼서 강희구 실장이 그 휴대전화에 동영상과 사진을 담아와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예.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통신기기를 가지고서 저런 동영상이나 사진만 봤을까? 뭐 외부와의 어떤 연락이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을지 여전히 그 의심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감시설에 구속된 그런 피의자고 피고인인데 저런 식의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구치소장이 뭐 경질과 유사한 그런 전보가 됐습니다만 이건 단지 그 전보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가담한 당시에 그 교정당국의 관계자들이 있다면 예.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만 더 정거제 뭐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면은 강희구 전 부소실장도 있고 김정한 전 수행실장도 있어요. 원래 이 반려견 저희가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늘 같이 반려견을 같이 키울 수밖에 없는 건데 김 여사가 등장을 하지 않고 전직 실장들이 등장을 했다. 뭐 현직이어서 그랬을까요? 글쎄 김건희 여사 그 행보 하나하나에 대단히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1차 구속 때 또 2차 구속 때 한 번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면회를 한 적이 없죠.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면회를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이 사진을 갖고 가서 예.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당시 상황 돌아보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면회를 가는 상황이 연출됐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여론이 상존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상당히 많은 수의 반려견을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부 모두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반려견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제 특검 수사가 이제 출범하면서 새롭게 조명되는 것이 매간 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의 매간 매직 의혹과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이 두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인인 김건희 씨가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 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의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하였고 금주 금요일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을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사인인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죠?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망묘루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거 조선시대의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차담했던 장소는 이 망묘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고요. 지금 이렇게 동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이거 또 아주 심히 우려되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두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만 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적 사용 의혹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실의 자원을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종묘 차담에 저희가 한번 전해들었고 선상 파티 의혹도 있었고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폭 수사 무마 의혹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박 의원께서는 지금 가장 수사 착수한다고 하니까 가장 시급한 게 좀 뭐라고 좀 보이세요? 일단 지금 종묘 차담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고 예. 또 구체적인 동선까지 지금 밝혀졌고 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 사적 이용을 저런 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빨리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에서 만난 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대통령 부인은 안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없는데 예. 이봉관 회장 자수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안가에서 2차례 이상 회동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과연 그 회동의 목적이 뭐였는지 이 등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선상 파티 의혹이나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수사 무마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등등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특검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쨌든 아무런 권한이나 선출되지도 않은 그런 사인인데 대통령의 지위나 어떤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게 이 수사 대상 12호로 아예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에 그치지 않을 거고요. 예. 아마 앞으로도 유사한 의혹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 과거에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각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나 이런 데다만 이제 주어지는 이 트위터라 그러죠. 지금 X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정이요? 이제 특별한 예, 예. 라벨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본인이 취득하기 위해서 외교부, 문화부 등을 움직였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돼 있고 관련 증언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예. 줄을 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혹이라고 현재 수준에서는 의혹이지만 일단 이 와중에 사실로 확인된 부분까지만 봐도 정관장님 글쎄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을 글쎄요. 어떻게 생각이 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 네 가지 사안 중에 감정적으로 가장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종묘를
개인적 이유로 뭐 차담회를 거기서 했다는 것, 예. 또 하나는 본인과 가까운 비서관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 차관인가요? 당시? 차관인 것 같아요. 예, 예. 통화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국민적인 감정을 아주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유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 여론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그러면 당시에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는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권리였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마 이른바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과잉 충성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 가정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부인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저런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도 제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대중들이 보기에는 남편으로서도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가 방금 여기 나머지 것들도 다 공공의 이익에 해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요. 만약에 학폭이 있었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도 저 사건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예. 됐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 2학년 사이에 있었던 학교 폭력인데 전직 구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그냥 몸싸움을 한 정도가 아니고 무슨 뭐 리코더 같은 걸로 예. 폭행을 행사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학도 안 가고 그냥 학급만 바꾸는 이제 그런 정도 조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결국에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라는 그런 지위에 따른 어떤 외압이 아니고서 예.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요즘에 작은 학폭 문제만 발생을 해도 그럼요. 가해 학생이 전학 예.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전직 구주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김건희 씨의 역할이 있었는지 예. 이 부분을 이제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게 국민 정서를 굉장히 크게 건드렸던 그런 논란이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대통령실의 지위 혹은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예. 사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김건희 씨는 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정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법률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예. 아마 특검이 깊이 있게 좀 해야 될 거고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뭐 일정하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관건은 이게 이제 의혹 수준에서 혹은 뭐 사실 확인 수준에서 그냥 뭐 이 논란이 되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걸 어떻게 처벌하고 단죄할 거냐 여기까지 아마 특검이 좀 깊이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하나가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김건희 여사를 사인이라고 칭을 합니다. 사인인 김건희 씨가 권한이 부여되지도 않은 사인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정광재 대변인. 이게 예.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해서 공개적으로 한 말.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이게 법적인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예.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석할 때 처음 했던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본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수많은 변호인들이 그런 그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검찰은 이런 그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사람, 개인적 사인이
그런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다라는 그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과연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그 책임 소재 이런 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까? 뭐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니까 예.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실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가족은 5년간 공적 권한을 갖지만 그것을 남용하면 분명히 법적 처벌을 묻을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켜켜이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